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드스 크라운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게 제가 뭐 더 많이 안다, 뭔가 어떤 배운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먼저 아내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가 먼저 보고, 그리고 제가 선택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어떤 제 경험적인 얘기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 8년, 9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근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어떤 진행하면서 어떤 경험, 또 제가 느끼는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예,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스카모니를 찾아갔어요. 스카모니를 찾아갔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나는 아무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야지만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스카모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모니께서 너가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지를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베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모니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베풀 것이 너무나도 많다. 첫 번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그 눈빛 중에서는 어떤 무시의 눈빛, 또 원망의 눈빛, 비난의 눈빛, 뭐 공격의 눈빛, 그 많은 눈빛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랑의 말, 정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들을 당신은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 협력하여 몸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베푸는 거죠. 먼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떤 거냐면 착하고 오직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 성공 단식 10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한 서성과, 그리고 두 번째 진정으로 존경하는 한 명의 서성과, 그리고 진정한 친구 10명을 가지고, 그리고 100권의 책을 읽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성공한 삶이랍니다. 한 분의 존경하는 서성, 10분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그 많은 읽은 책 중에서 그 100권의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삶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한 서성은 다 누구나 같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가 책 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마 100권의 책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자신이 없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두 번째였어요. 진정한 친구 10명을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만은 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워도, 그리고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그런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참 많이 이렇게 받기만을 원했구나. 내가 주기보다는 참 많은 것을 받기를 원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늘 내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 친구랑 나한테 내가 그렇게 따뜻한 말을 난 너밖에 없어라고 믿어주는 그 친구를 우리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그 입장이 되어줄 수 있다면 결코 진정한 친구 10명을 만드는 게 결코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글귀를 읽으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참 공감하는 그런 얘기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드려야 될 말씀, 이렇게 저희들 지금 오늘 이렇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맡은 강의는 그러니까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는 Y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how, 방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Y가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말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Y가 명확하시다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방법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당당한 자세입니다. 당당한 자세. 자, 당당한 자세라 그러면 물론 이 사업에 있어서는 뭐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일에 임하는 마음이라는 부분들이 모두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99%의 자세와 1%의 저는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야말로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당당한 자세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당당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사. 내가 만약에 회사입니다. 회사. 어떤 내가 지금 회사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플랜, 그리고 어떤 제품, 그리고 어떤 모든 부분에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회사. 내가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가를 그걸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겨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품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제품이 좋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품은 참 좋더라. 이렇게 다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부분 이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좋다 하더라는 부분 가지고는 제가 그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가 실제 제품을 써보고 얼마만큼 품질이 우수한가를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정말 내가 그걸 확인함으로써 어떤 제품에 대한 믿음이 또 생겨지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케팅 플랜입니다. 마케팅 플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로 합리적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정직한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죠.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처음 접했을 때 마케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왠지 내가 한 일이 이 사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마찬가지로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지겠죠. 그러니까 회사, 제품,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스폰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에 대한 믿음. 자, 스폰서에 대한 믿음. 그러면은 이 정확한 마케팅을 이해했을 때는 이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라는 부분이 생겨져요. 근데 정확한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케팅 플랜이라 그러면은 뭐 642 정도, MD 보너스, 또 내지는 리더십 플러스 보너스, 뭐 그 정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랜드 MJ 보너스, SIP 보너스, FAA 보너스, 뭐 그런 보너스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면, 플랜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아, 이 사업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구나. 이건 윈윈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스폰서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라는 부분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야지만이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런 믿음들이 생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확신이라는 게 생겨져요. 이 확신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 그러면 이 확신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가능성. 어떤 희망이라는 부분도 보게 되는 거고, 뭐 가치랑 어떤 비전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내가 정확한 어떤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확인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생겨지지 않고서는 확신이라는 게 생겨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결단을 하고 나면 우리는 행동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믿음이라는 부분, 어떤 확신이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부분은 생길지 모르지만 아직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라는 부분과 행동이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늦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당당한 자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음으로써 어떤 희망과 가치와 어떤 가능성, 어떤 비전을 보게 되면서 내가 어떤 그 모습으로는 진지하면서도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더불어서 그 확신 속에서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더불어서 같이 갖게 되는 것이 우리는 당당한 자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열정적인 자세예요. 열정적인 자세인데, 자, 무조건 열정적인 자세라 그러면, 자, 열정적인 자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그 일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열정을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을 접한 지가 만 8년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9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제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열정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도전이라는 부분도 같이 보면 도전. 그러니까 물론 저도 도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은 같이 있는 거죠. 도전.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도 제게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직도 열정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열정이,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 열정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도전이라는 부분도 함께 존재를 하는 거죠. 도전이라는 부분들이. 근데 저는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도전이 아니라 도전보다도 희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지금 당장 힘들고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련보다도 지금 내가 극복해야 될 그런 어떤 도전보다도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충분히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이건 따르고 우리는 희망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망과 도전이라는 부분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열정하고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도전이라는 부분을 결코, 그러니까 도전이 있다라는 건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열정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자신의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는 부분이 상대방한테 가장 큰 확신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성공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과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한테, 후원하는 상대방한테 가장 큰 신뢰와 확신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신뢰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될 수가 또 있겠죠. 인간적인 신뢰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인간적인 신뢰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적인 신뢰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 사업적인 신뢰. 인간적인 신뢰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참 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 사업을 접할 때는 사업적인 어떤 비전보다는 제가 저한테 아메 사업을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신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뢰죠.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죠. 그걸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라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처음부터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들어와서 들어보고 알아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신뢰보다는, 그죠? 확신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에 인한 어떤 신뢰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참여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사업적인 신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물론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접했을 때 충분히 유통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저 인식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되더라. 유통의 변화. 이렇게 정말 변화되겠구나.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마케팅 플랜을 OEM 장소에서 아니면 쇼드 플랜을 통해서 딱 들어보니까 충분히 생필품이고 가능하겠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저는 이해됐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것이 이론이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냐하면 저는 아메 사업을 처음 접할 때 95년도였던 상황이죠. 그때는 누구보다도 더 어떤 인식이 없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영남 전체 다 떼서 유일하게 한조의 다이아몬드가 계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이론일 뿐이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이 부분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하면 되면 좋지. 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과연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정말 자신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굉장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한 거하고 참여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는 되었지만 적극적인 자신감이라는 부분, 행동이라는 부분들은 같이 하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배웠으면 좋겠지만 어떤 행동이라는 부분이 선뜻되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의지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끈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게으르다라는 부분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조금 해보다가 그냥 어설프게 그만둘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해는 되지만 되면 좋을 건 같지만 선뜻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메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되면 좋지. 근데 내가 되겠나? 막 이래 살란다. 대부분 그런 어떤 스스로가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론 제가 시스템 어떤 저희 툴에서 제가 구체적인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이 사업을 그만두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직접 참여한 분도 계시고
그 모습을 지켜본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 니처럼 그래, 다 열정적이더라. 처음에는 다 그렇더라. 니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니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한 사람들도 다 하다가 그만두더라. 누가 된 사람 있나? 없잖아. 뭐 이러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인들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노? 처음에는 다 니처럼 그래 한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인드가 다운돼요. 근데 너보다도 훨씬 더 잘난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만두는데 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요런 이유 때문에 니는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안 되는 이유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막 마인드가 다운되죠. 당연히. 전 더더욱 제 자신이 자신감 없는데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얼마만큼 오래 갈까? 얼마만큼 저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언뜻 덤벼들었는데 그분이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나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 사람도 언뜻 덤벼드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업적인 신뢰라는 부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넘어서야 돼요. 이게 적어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하나 그래요. 아직도 하나 그래요. 그럼 이제 관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니 아직도 하나 이렇게 하면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라는 건 조금의 어떤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내 이 사업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가장 큰 신뢰와 자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좀 약하고 끈기가 좀 부족하지만 좀 자신감이 없지만 저 정도의 열정이라면 내가 저 사람 정도는 믿고 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다운될 때마다 격려해주고 날 당겨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확신을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난 저 사람 믿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그런 어떤 이런 열정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마케팅 플랜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요. 하지만 얼마만큼 그 열정적인 자세라는 부분은 도전이라는 부분과 함께해요. 함께. 그래서 희망이라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그걸 열정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인 자세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신뢰라는 인간적인 신뢰는 기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나를 위해서 따라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실치만 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적인 신뢰라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들은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아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절대 안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몰라요. 전 잘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다 안다. 다 아는데 또 들으라 그러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까 뭐 이러면서 다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왠지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때부터는 이 사업의 정체입니다. 성장이라는 건 없어요. 안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건 정체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러면 정말 모르시구나. 이러면서 저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 한다 그러시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사는 어떻고 저 강사는 좀 어떻네 뭐 이러면서 막 평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뭐냐면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고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평가하시는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대신에 비평가로서 안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이라는 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부분은 처음에는 약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할 수 있는 분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자신을 비우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우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이렇게 겸허히 배울 수 있는, 그 배우려고 하는, 물론 나보다 학벌이, 저한테 아멘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학벌이 나보다 못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더 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스폰서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폰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겨져.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거가 더불어서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신다 그러면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겸허히 배울 수 있는 용기와 겸손만 있다면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배우는 자세가 확인 작업인 거거든요. 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은 저희들의 모든 시스템을 한 바퀴 새로운, 그러니까 오픈 미팅 말고요. 이게 제품 세미나도 있고 뭐 각자 막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걸 한 바퀴를 다 돌라 그러면 1년 걸려요. 근데 몇 차례 그 세미나 참석해갖고 뭘 얼마만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새로운 것을 한 바퀴를 다 돌라 그러면 1년 딱 걸려요. 근데 몇 번밖에 안 들어보셨잖아요. 오픈 미팅, 그 몇 번의 미팅, 그러면 이거 별로 참석 못 해보셨잖아요. 다들 참석해 봐야지 그래도 아미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과 배우려고 하는 용기만 있다면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여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해야 확신이 생겨지죠. 확신 속에서 열정적인 자세가 나오죠. 열정적인 자세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물론 어떤 상황들이, 어떤 어려움 극복해야 될 상황 속에서 또 배우게 되고 이걸 어떤 사이클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스템 앤 툴입니다. 이 사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열심히만 한다고 저는 되는 사업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 기준이라는 게 있죠. 얼마만큼 그 방법대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들은 97년도 12월 전까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에는 97년도 12월 그전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91년도에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아마 이렇게 많은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97년도에 세제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론에서 맹공격을 했습니다. 추정 60분, 9시 뉴스, 7시 뉴스, 신문에 막 보도되고, 경제 잡지에 보도되고, 막 맹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먹고 살 게 있으면 전업해라. 전부 전업을 이렇게 유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업이 안 되면 아직 확신이 없어 이러고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전업가 위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제와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 계속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미팅을 참석하는데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침에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고 맨날 그렇게 한다면 힘들 거 아니에요. 정말 웬만한 확신과 믿음이 아니면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50만 명이었어요. 회원수가 굉장하죠. 150만 명이었는데 그 세제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13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회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97년도 전업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다 열심히 하신 분들 맞아요.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말 다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왜 그러잖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언변 좋고 정말 마당발, 진짜 발 넓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판매를 잘 한다든지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맹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더불어서 외환위기 IMF까지 같이 겸하게 된 거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회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때 저는 다이아몬드 다들 알고 계시죠? 역대 저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막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이아몬드에서는 도전을 했었어요. 그 해에 저 한국에서 유일하게 딱 세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세조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한조였었어요. 이때 저희들은 어떤 웬만한 확신과 믿음 아니면 다 무너지던 그 정도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97년도 12월쯤에 해갖고 이제 저희들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을 또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게 또 없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대로만 하면 되나? 라는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대로 정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정말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당신 언제 했어요? 아멘 사업. 하고 여쭤보세요. 대부분 97년도 그 12월 전의 상황일 거예요. 대부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97년도 전에 대부분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겪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때 상황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열심히 했죠. 정말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91년도 저희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자, 다이아몬드인데 91년에서 99년도까지 9년간 탄생된 다이아몬드 수보다도요. 99년도에서 2000년도 한 해죠. 한 해계연도죠. 여기 91년에서 99년도까지 탄생한 다이아몬드 수보다도 한 해에 탄생한 다이아몬드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00년도에서 2001년 해계연도까지는 여기까지 총 다 합한 것보다도 이 해계연도의 다이아몬드 숫자가 더 많아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는 부분이죠.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이미 이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자 보세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은 아메에서 인정하는 그룹이 한 30개 정도 그룹이 돼요. 30개 정도 그룹이 돼요. 인정하는 그룹이 다 아메 똑같은 그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그룹이 30개 정도 그룹이 되는데 우리 저희들 그룹은 WWDBK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드림빌드스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개 그룹이에요. 근데 저희들 월드와이드 그룹은 한국의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죠. 성공자의 어떤 위치죠. 그 다이아몬드 숫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공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방법을 이걸 되나 안 되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 안 한다 내가 행동을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인 거지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제는 이 시스템인 자체가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메 사업 자체가 이게 되는 사업이가 안 되는 사업이가 이미 이런 차원을 벗어난 거예요. 이미 이제는 이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라는 부분도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이게 성공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툴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툴이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를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바꿔주는 거죠.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꿔주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될 수도 있고 테이프이 될 수도 있고 미팅 참석이 될 수도 있고 스폰서를 이용하는 것도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안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은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안다고 이해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룹 매출 정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안내하면 그래 품질은 정말 좋대, 제품은 참 좋대, 한 10분 만나면 10분이 그래 참 좋아, 제품은 좋지, 이렇게 다 인식을 하시대요. 그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좀 비싸대, 비싸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산에서 서울을 가요. 아니면 내지는 부산에서 울산을 갑니다. 저희가 울산을 가는데 티코를 타든 벤츠를 타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성차감과 안정성이잖아요. 가기 위한. 그잖아요. 성차감과 안정성이죠. 단순히 벤츠하고 티코하고 가격만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안정성과 성차감을 고려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벤츠의 성차감과 안정성을 가지고 소나타 정도의 가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건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그냥 제품만, 어떤 가격만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아메이가 45년의 역사가 돼요. 내년이 되면 45년의 역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이게 진짜 가격이 비싸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는 경쟁력에서 이미 떨어져가지고 품질이 별로고, 만약에 가격이 정말 비싸다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미 우리는 45년의 역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45년의 역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에서 이미 우리는 뒤처지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91년도부터 지금이 이제 어떤 반품 제도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91년도에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와서 100% 만족 보정 제도라는 게 실시가 되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품질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을 해준 거죠. 그건 뭐예요? 제품에 대한 초강력 자신감이에요. 제품에 대한 초강력 자신감이에요.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해낼 수 없어요. 45년의 역사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뭐냐면 그룹 매출 첫 번째가 뭐냐면요. 100% 제품 애용이거든요. 100% 제품 애용인데 어차피 아메이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지급해요. 그럼 어차피 OEM 다 들으셔서 물론 아시겠죠 이제는. 그러면은 한 달에 평균 한 20만 원 이상을 써요. 어떤 생필품들을.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럼 내가 필요해서 제품을 써요. 그러면서 가격도 싸죠. 플러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샀는데 필요한 만큼의 내가 필요해서 산 매출액만큼의 보너스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소비예요, 그게. 저는 우리 언니도 쓴단 말이에요. 우리 형님도 써요. 우리 동수도 써요. 우리 친구도 다 써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차한 거예요? 내가 왜 위축당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어차피 필요한 제품을 품질을 우수하고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제품을 쓰는데 필요한 제품의 매출액만큼 내한테 더 돌려주는데 그게 왜 내가 위축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현명한 소비를 우리 언니한테 우리 동서한테 가르쳐줘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소비자로 머물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꿈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업의 기회로서 내가 받아들인다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고객 관리예요. 고객 관리. 15명에서 25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단순 소비자라면 그렇게 머물러 계시면 돼요. 필요한 제품만 사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유통사업가요.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자기가 유통회사 사장이에요. 그럼 자신이 유통시키고 있는 자기의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유통회사 사장인데 지금 내가 지금 사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물론 단순 소비자분들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고요. 내가 유통사업가라면 당연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떤 제품이 있고 그리고 그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어떤 제품의 질, 어떤 타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유통의 사업자라면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비교하고 제품의 질을 비교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아마 배운 거예요. 명단 작성이에요. 오늘 아마 배우셨죠? 그죠? 접촉 초대, 쇼드 플랜. 왜 제가 자세한 그 이미지 관리를 먼저 했냐면 쇼드 플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책 읽고 미팅 참석하고 뭐 이런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쇼드 플랜 하는 게 자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신과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쇼드 플랜을 하시려면 내가 책 읽고 미팅 참석하고 테이프 듣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학습 단계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 쇼드 플랜이 가능한 거죠. 그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확인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하셔야지만 이 쇼드 플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확신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달은 하겠죠. 이해를 시켰지만 열정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참하지 않을 거니까.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확인 작업이 더 우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과 열정이 올 때까지 확인 작업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쇼드 플랜을 하게 되면 4가지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저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가지의 반응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했을 때 친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쇼드 플랜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됐다 니나 해라. 뭐 이렇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두 번째는 단순 소비자죠. 괜찮네. 지금 사업은 그렇고 제품만 써줄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괜찮다. 네 업처럼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쇼드 플랜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아까 티코든 벤처든 스피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스피어 타이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인생의 스피어 타이어를 아메이로 선택했다. 당신은 인생의 스피어 타이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저는 인생의 스피어 타이어를 아메이로 선택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빅 비즈니스. 이 4가지 반응밖에는 안 나와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4가지 반응 말고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을 버텼어요.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할 거니까. 왜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았어요.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이해했다 하더라도 과연 난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난 안 할 건데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계속 핑계를 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노라고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버텼어요.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할 짓이 없어서 세제를 팔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냐? 나는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다. 그리고 정말 이게 사업의 기회로서 가능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고 너한테 어떤 사업의 기회로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제품 몇 가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을 딱 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좀 미안했었어요. 내가 하든 안 하든 한 번 정도는 들어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미팅 작성을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충분히 이해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제 자신의 어떤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하고 제가 손해볼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단순 소비자로 머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스몰 비즈니스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빅 비즈니스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갔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팔롭 스루 있었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체 반응 나왔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반응을 먼저 알아봐야죠. 그러니까는 오케이 소리 들으려고 오케이 그 답 들으려고 쇼트플랜 하는 건 아니고요. 4개 중에서 어떤 반응일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반응일 때는 욕을 하면 되고 이 반응일 때는 욕을 하면 되고 그 반응들이 나름 반응에 따라서 팔로우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걸 홈미팅이라든지 우리 코아 미팅을 통해서도 다 스폰서분들이 다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그게 팔로우인 거죠. 거기서 이제 내 열정적인 모습, 어떤 내 확신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동참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쇼트 플랜을 했는데 단순 소비자예요. 할게. 그냥 제품만 써줄게. 회원 가입 안 하지만 제품 써줄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업으로 너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게 고객 관리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는 분들한테 관리하기 어렵죠. 쇼트 플랜 했는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한답시고 15명에서 25명 정도도 쇼트 플랜 안 해보려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100% 제품 애용이죠. 소비자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업가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년이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1년을 두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 제품 애용을 3개월 만에 했어요. 이때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 제품 애용을 나는 9개월부터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업 진행돼요. 그럼 나는 1년 만부터 100% 제품 애용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업 진행돼요.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사업이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진짜 원하느냐는 내가 100% 제품 애용이라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0% 제품 애용이라는 건 내 확신이 없으면 제품을 다 구매하지 않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0% 제품 애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품을 제대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유통사업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 소비자의 개념으로 뭘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나와야 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단순 소비자의 개념, 그냥 취미활동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진행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장난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라면 나는 지금 3개월 만에 100% 제품 애용을 하겠다. 그럼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나는 9개월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이때부터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그럼 2년 만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내 선택이니까 누구의 강요도 안 해요. 내가 정말 빨리 어떤 사업의 결과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100% 제품 애용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알려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 구조조정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금 네트워크 구조조정. 어쩌면 오늘 둘째 시간을 하는 이유가 4분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4분만 들으시면 다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타사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비교할 수가 없냐면은 단순히 제품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제품은 제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타사랑 비교할 수 있어요? 타사랑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소중하고 꼭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떻게 타사와 저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을. 그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런 제품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제품들이죠. 누구나 꿈꾸는 어떤 삶이 있죠. 정말 진정 원하는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성공, 명예, 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들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한테는 수단이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만 8년 정도에 저한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가끔은 제 자신이 정말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주었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그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던 그 집을 이렇게 지나칠 때면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생각만 해도 제가 또 이렇게 막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 주변을 지나치면 차를 몰고 그 집 앞까지 가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서 제가 막 벅차올라요. 그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상처였었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픔과 상처라는 부분이 이미 제가 성공한 뒤에 그 이후에 그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건 아련한 추억이면서 행복감으로 젖어들어요. 그때 그 아픔이 크고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게 아련한 추억이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젖어들어요. 그래서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물론 아픔이죠. 너무나도 그 상처죠. 하지만 지나고 그걸 되돌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죠. 저는 결코 제 자신이 비참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은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가장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가장 저는 큰 희망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코 저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앞에 가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에 제가 지금 아직 너무 젊지만 제가 받는 그 보상과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재에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앞을 가는 이유가 그때를 되새기고 싶은 거죠.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뭐 결코 제가 쉽지만은 않겠죠. 마찬가지로 진짜 외로울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지칠 때도 있고 정말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너무 어렵게 다시 찾은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많은 시련,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부분도 굉장히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활은 더더욱 싫었었거든요. 그건 더더욱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 내가 진정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암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래요. 월 수입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이 매달 나와요. 매달. 죽을 때까지 평생 생각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원이 없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평생 나온다면.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너무 많은 걸 준다 그래요.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적인 어떤 자유라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적인 자유였었어요.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멋진 해외여행까지 준다 그랬어요. 해외여행까지 다닐 수가 있고 거기다가 보람, 가치라는 부분까지도 느낄 수가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경제적인 자유도 아닌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만 가질 수 있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호황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때와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호황되게 들리고 황당하게 들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맞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닐 거야.
이렇게 많은 걸 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경제적인 자유라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수입이 공개가 됐을 거예요. 평균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면 1억 2천으로 공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분들이 평균 수입이 1억 2천.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이 더 가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개인적인 성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가치 하는 성공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억 2천이 되는 사람들이 61조가 돼요. 부부를 한 조라 그러거든요. 저로 인해서 한국 아메이가 아니고요. 저 이하에 1억 2천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61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는 분들은 3억 5,900원으로 900원이 아니죠. 맞아요. 3억 5,900.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 이하에 9조가 돼요. 혼자만의 성공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GP 이상을 초대를 했었어요. 식사 초대를 했었어요. 근데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각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찬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 울산에 다이아몬드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파운드스 크라운 행사 때 저희들이 도저히 TPT는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분들만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분들 초청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스폰서 업라인 분들을 다 초청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서울 아니죠. 울산에서 롯데 호텔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대연회장에서 턱시도 입고 다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요. 다이아몬드 분들은 업라인 분들을 다 초청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찬을 하면서 업라인 분들한테 감사패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스폰서, 그리고 우리 진정희 여사님, 그리고 장인수 사장님,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최고 탑리더이신 한국아메이의 최고 탑리더시죠. 김일도 영호 사장님,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한국아메이 사장님, 켄 전무님, 직원분들에서 다 초청을 해서 감사패를 다 드렸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이 시간적인 자유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즘은요, 아까 제가 9조가 된다 그랬죠. 9조가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9조가 된다 했는데,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그룹은 다 독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독립을 해서 별도의 이런 미팅을 주관하고 계세요. 저 오랜만에 보시죠. 저 한 1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2년 만에 정도 하나요? 이제는 제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스폰서가 난 이제 별로 아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이제 사업을 안 할 거야. 너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시간적인 자유라는 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하기 힘들었어요.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저희들은 28개 도시에서 오픈 미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참석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자유죠.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야 될 이유도 없더라고요. 왜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 날이 굉장히 그 다음 스케줄은 일요일은 제 마음대로 스케줄을 관리하니까 굳이 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샤워하고, 사우나, 헬스하고, 사우나하고, 식사하고, 그냥 뭘 할까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일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하고, 그 다른 거잖아요. 시간의 자유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4번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네 번째예요. 해외여행인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삿포로가 아니고, 그 캐나다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세계 탑리더 미팅에 참석했다가 라스베가스로 옮겨와서 이렇게 한 보름 동안 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5월 2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 사스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고요. 이제 12월 달에
리더십 세미나를 갔었어요. 근데 저희 이하로 600여 분이 참석을 했었어요. 하와이에 리더십 여행에 한 600여 분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 세계로 가잖아요. 근데 600여 분이 다 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1팀, 2팀, 6팀까지 나누어졌는데, 저희들은 4팀으로 가면서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팀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갔었는데, 한 대의 전세기에는 전부 저희 파트너만 다 타셨어요. 퍼스트 클래스도 저희들 파트너,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이 쫙 앉으시고, 비즈니스 클래스도 다이아몬드 분들이 다 앉으시고, 일반석도 저희 파트너가 쫙 다 메웠어요. 거기서 행복해 하는데, 저 정말 행복했었어요. 정말. 여행 가시는데 힘든 분 계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하와이를 가서 다이아몬드 분들한테 추억을 남겨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스카이 다이빙을 했었어요. 13,000피트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프리낙하를 해요. 한 1분 넘게 프리낙하 해요. 근데 이제 다 경비를 타고 올라가는데 손에도 땀이 나고 발등에도 바닥에도 땀이 나고 등줄기에서 땀이 쫙쫙 나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쫙 열리는데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1초만 참으면 된대요. 근데 그 1초는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거래요. 그 1초는 기분은 정말 그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더러울 거래요. 그 기분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대요. 근데 1초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그 1초 못 견디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황홀해진답니다. 문이 쫙 열리잖아요. 번지점프는 내릴까 말까 이렇게 주춤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열리는 순간 바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속 진짜 200km로 쫙 프리낙하를 하는데, 진짜 그 기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 기분을 있잖아요.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절대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처음 저는 아메를 통해서 여행 간 게 PT 때 리더십 세미나 괌을 갔었어요. 그때 그 기분이 그랬어요. 그 프리낙하 할 때 그 1초의 기분처럼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았어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참 넓구나. 이렇게 행복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분을 한국에 돌아가면 많은 파트너분들이 와서 느끼게끔 꼭 해드리자.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600여 분이 참석했잖아요. 저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이 사업은 해외여행, 그러니까 여행 파트너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에요. 1년에 해외여행 몇 번을 가요. 근데 누구랑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가 뜻이 맞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1년에 몇 번씩 여행 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리더십 여행은 코타키나발루라고 섬 전체를 통째로 빌려놨어요. 아메이랜드로. 내년 리더십은 어딘지 알아요? 90% 정도가 이미 확정됐거든요. 일본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건 뭔지 아시죠? 리더십 여행인데도 가족 동반이에요. 가족 동반이에요.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디를 갔냐면은 저는 이제 4개 항상 선택 여행이에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시면. 가족을 동반하실 분들은 괌과 삿포로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캐나다 밴쿠버와 뉴질랜드였거든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 올해는 다이아몬드 분들은 괌하고 삿포로, 호주 시드니, 그러니까 오페라 이제까지 이제 관람할 수 있고, 로마 4개 중에서 선택이 돼요. 로마, 호주 시드니, 괌, 삿포로. 자녀 동반은 괌, 삿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자녀들과 자녀 동반 여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1년에도 몇 번씩 가는 여행을 누구랑 가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여행 갔다 오면 우리가 정말로 여행을 다녀오면 알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보람과 가치라는 부분이죠. 여행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열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리고 보람과 가치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자신도 없고 정말 희망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파트너분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SP가 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저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 사장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을게요. 그래요. 그건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SP가 되었을 때 저는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자신감이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SP가 딱 되었을 때는 그 성취감과 더불어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딱 되었을 때는 마음의 여유였던 것 같아요. 6개가 딱 Q12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진짜 마음의 여유였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한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여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PT가 6분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6분이 전부 다이아몬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한 독립이 이때예요. 6개가 다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절대 구애받지 않는 때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왜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이제 제가 관리를 안 해도 모든 다이아몬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때 돈에 이제 구애를 안 받고 완전히 자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완전 해방인 거죠.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스 크라운 지금이죠. 이제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금방 지어졌나 봐요. 굉장히 이제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어떤 들뜬 마음이 3개월도 채 못 가고 벤츠를 사야지. 사기 위해서 30분 만에 결정된 거지만 샀는데 한 달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충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충족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건방지 증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물질적인 충족이라는 끊임없이 채워줄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와 친구와의 그 관계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그 우정보다도. 가족 간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잃지 않으면 된대요. 어떤 한 분이 이분에 정말 이렇게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나셨는데 사람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요즘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관계,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건 사람인데 제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5월 3일 날 와보시면 와 정말 많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5월 3일 날 오시면 여기 지금 체육관에 부산 여기 무슨 체육관이죠? 거기서 저희들이 5월 3일 날 행사를 해요. 물론 가장 큰 그룹은 이미 독립이 됐고요. 그 나머지 그룹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하는데도 정말 사람 많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보람과 가치라는 걸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면 2박 3일 동안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는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면 다른 건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구조조정이에요.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제품을 쓰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아내의 사업이잖아요. 각자 자기가 필요해서 필요한 제품을 쓰기 위한 그런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아내의 사업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이렇게 펼치는 걸 우리는 위스라고 해요. 위스. 그러니까 이걸 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펼치는 거는 수입하고 수입의 어떤 안정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뎁스라고 얘기를 해요. 뎁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인세 수입이 어쨌든 기초가 되는 거죠. 사업의 안정성이죠. 사업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그 인세 수입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이라는 부분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무조건 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펼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후원을 하고 뭐 후원하고 뭐 네이버만 막 펼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네이버를 펼칠 때마다 스폰서가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꼭 상담을 해서 레그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꼭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여기서 이제 정말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명단 작성, 접촉 초대, 숏 플랜, 빅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여기는 단순 소비자, 여기는 이제 노라고 하는 반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과를 반복합니다. 우리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죠. A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같이 좀 불러주세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책 읽기, 예, 테이프 듣기, 세 번째 미팅 참석, 제품에,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이에요.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쇼드 플랜, 예, 여섯 번째가 고객 관리,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신뢰 쌓기예요.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2년에서 5년 플랜이에요. 그 말씀드린 부분이 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하시겠죠. 날짜를 부여해주면서 그 과정은 어떻든지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정말 내가 자, 보세요. 정말 그게 된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이상 책 읽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한 개 이상의 책을, 테이프를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책을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꼭 읽는다, 안 읽는다. 내가 테이블 한 개 이상 듣는다, 안 듣는다. 내가 미팅을 참석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제품 애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쇼드 플랜을 한다, 안 한다. 고객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상담을 한다, 안 한다. 신뢰 쌓기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윤리적이고 물론 콜드 콘택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윤리적, 우리가 지금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때 배웠던 부분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겠다, 안 살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책 읽고 테이프 듣고 미팅 세 개만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상담은 하고 쇼드 플랜은 하는데 신뢰 쌓기는 하는데 제품의 여기 네 개가 안 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 세 개를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요거 세 개를 하는 분이 있고, 8개를 하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 들어 보시라 그럴까요? 손 다 못 듭니다. 8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리더분들 빼고는 많이 안 계세요. 이렇게 하면 리더분이 많이 이렇게 속이 찔리고 양심이 좀 찔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 2년에서 5년 플랜인데 이걸 정말 지속적으로, 제가 그래요. 이걸 정말 한 3년 정도를 지속해서 했는데도 아까 제가 안 된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 자신이 있어요. 안 해요. 30을 책임지는 거 아무리 없잖아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이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2년에서 5년 플랜이에요. 하는 거 다 때리치라는 거 아니고요. 하시는 거 그대로 다 하시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얘기해가지고 2년에서 5년 정도 내가 다 목표를 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3개월만 지속할 수 있다면요. 3개월만 이걸 매일매일 지속해서 3개월만 해버리면 다이아몬드 상황이 다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달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 달을 지속을 못해요. 3개월만 지속이에요. 한 달 하다가 2주 쉬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3개월만 진짜 내가 독한 마음 먹고 3개월을 지속해버리면 다이아몬드의 상황이 다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확인 작업을 안 하는 거죠. 이 학습 단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작업 저는 먼저 했으면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요. 한 10사람을 만들게요. 아무리 명단이 없어도 10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언니, 친구, 이모, 고모, 삼촌, 오빠, 옆집 아줌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세요. 한 10분 정도 떠올려보세요. 뭐 동료, 선배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가 노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요 4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단순 소비자예요. 한 2사람 정도가 스몰 비즈니스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쇼드 플랜이라는 게 정식적인 쇼드 플랜을 해야 돼요. 유통, 수익 구조, 마케팅. 그냥 스피커드 플랜, 대충, 니 아나, 알제, 이렇게 말로서 몇 마디 하는 거는 그 쇼드 플랜 아니에요. 그 만약에 내가 아직 자신이 없다, 그럼 확신은 없는데 빨리 알리고는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스폰서한테 대신 부탁을 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3개월 이상이 넘어섰는데도 아직 쇼드 플랜을 못 하시면 내가 와 이래 안 되노? 이렇게 말할 자격 없는 분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세요. 2분 정도가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단순 소비자를 고객 관리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이분한테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면 돼요. 너도 이 A과만 하면 된다? 요금을 가르쳐 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3가지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8가지를 하려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8가지를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8가지만. 이 8가지를 오늘은 책 읽고 이걸 8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쇼드 플랜 오케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쇼드 플랜 하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제품만 쓸게 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게 고객 관리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8가지를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단순 소비자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당연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100% 제품 애용해야 되잖아요. 난 사업가예요. 단순 소비자는 안 해도 돼요. 사업가라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쓰는 거 플러스 단순 고객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이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당신들도 요것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면 되죠. 그럼 내 쓰는 거 단순 소비자분들 쓰는 거 이분들 쓰는 거 합해서 40만 원 될까요? 안 될까요? 할당량이 아니에요. 그 40만 원이라는 게 쇼드 플랜을 함과 동시에 고객 관리도 나오고 오케이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정식적인 쇼드 플랜을 하게 되면 그건 단 열정적인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거죠.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성공,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과연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40만 PB죠.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A과를 8가지를 다 한 사람이에요. 난 정말 400K과 핀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과연 자격이 되어서 받으셨는가는 그게 참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40만 PB를 했다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A과를 정말 충실하게 본인 스스로도 그래 맞아 난 A과를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저는 400K과 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스폰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정말 400K과예요. 근데 요즘 내가 별로 아니다. A과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3개월을 지속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400K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3개월 하면서 제가 이제 400K과가 된 거예요. 400K과 피플이 된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난 뭘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명단을 작성해봐. 그리고 접촉 초대해봐. 그죠? 이걸 열심히 하면서 이 과를 열심히 하면서 명단 작성해봐. 그럼 이 반응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반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식적인 쇼드 플랜을 풀 플랜으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반응 나와요. 최소 2명 이상 나옵니다. 2명 이상 나와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이분도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쇼드 플랜을 하려니까 문제잖아요. 쇼드 플랜이 문제잖아요. 그게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확인 작업 먼저 해야죠.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분이 또 나왔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나 뭘 하면 돼? 코아만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파트너, 내가 뭘 해야 되냐면, 파트너분이 나오면 코아를 3가지 하는 분도 계시고 4가지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8가지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관리해드리는 게 내가 할 역할이에요. 8가지만 잘 하려고만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8가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그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내가 8가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이 사업이. 거짓말 같지만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8가지를 최선을 다하면 돼요. 8가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0K,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400K 코아가 됐죠? 그죠? 그럼 이분도 400K 코아 됐잖아요. 여기도 400K 코아 되겠죠? 그럼 요렇게 나가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도 또 400K 코아가 됐다.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요렇게 나와도 되고, 요렇게 나와도 되고, 이분이 처음에는 단순 소비자였는데, 또 어떤 스몰 비즈니스로 가서 요 사람이 또 400K 코아가 되고, 이렇게 400K 코아를 하는 사람,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내가 400K 코아를 하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쉽잖아요. 단순히 내가 1000만 PB 매출. 그럼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A코아는 할 수 있겠죠. 내가 딱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파트너가 나와요. 단순 소비자도 나오고 하려고 하는 분도 나와요. 사업가도. 그럼 그분들 속에서 40만 PB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할당량은 아니에요. 내 제품 써줄게. 사업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나오는 매출이잖아요. 40만 PB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가 나오면 너도 그것만 해라 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당신도 400K 코아만 할 수 있게끔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5명이 나오면 SP예요. 어렵나요? 쉽나요? 내가 40만 PB, 400K 코아 피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3개월 하는 부분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5명에서 10명 있으면 SP예요. 5명만 있어도 지금은 제품 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SP를 가실 수가 있다고요. 안 어렵잖아요. 그런 분 6분 계시면 다이아몬드예요. 안 어려워요. 단 내가 확신이 부족하니까 이 8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고 정말 꿈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해낼 수 있는 거죠. 진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간절함 때문에, 그죠?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분들은 안 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꿈, 능력, 직업, 학벌,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400K 코아 이것만 하면 돼요. 5명만. 내가 먼저 되게 돼요. 내가 400K 코아 3개월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몇 분이 나타나 계실 거예요. 제대로 정말 3개월을 A 코아를 제대로 한다면 단순히 40만 피부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A 코아에 중점을 두신다면 전 충분히 이걸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SP. 그럼 SP가 되면 자신감이 생겨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 6분 찾는 거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단 별로 내가 자신이 없다. A코아를 4가지 하고 계시길 끄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면 A코아를 6개만 하고 계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은 7가지를 다 하는데 한 가지 제품만 딱 빠뜨렸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2가지 강의를 더 들으시는 것보다는 일찍 마치어드리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의사소통 방법인데 이 사업이 만남의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비즈니스인데 인간관계의 시작은 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성공은 키가 커야 된답니다. 키가 크다라는 건 뭡니까? 잘 들어주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답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성공이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라는 부분이 간단하게 할게요. 특별한 게 없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구조조정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목표라는 부분은 간절한 꿈, 정말 간절한 꿈, 절박한 꿈 있잖아요. 그거의 목표라는 의미가 간절한 꿈, 절박한 꿈의 또 다른 표현이랍니다. 그럼 뭐냐면 그 절박한 꿈이라는 게 뭐예요?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꿈이 뭡니까? 굉장히 호황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만큼 간절하냐라는 거죠. 얼마만큼. 그러니까 저는 간절했었어요. 단순히 간절할 뿐인 거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명치 끝이 저릴 만큼 정말 간절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그 명치 끝이 저릴 만큼 간절해 보셨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성공을 원해요. 하지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원하죠. 하지만 아까 8가지를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목표라는 부분도 간절한 꿈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정말 꼭 놓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꿈 꼭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